상업용지 내 상가가 분양하는 시기는 첨단 3지구 아파트가 입주되는 그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아파트보다 높은 상가 경쟁률, 첨단 3지구 상가 이야기입니다. 첨단 3지구 상가 왜 몰리나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말 그대로 진짜 이 시국에 아파트 분양도 쉽지 않은 이 시국에 상가가 굉장히 큰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모델하우스에 직접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 토요일 날 오픈을 했는데 실로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갖고 실제 아파트보다 높은 상가 경쟁률이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얼만큼 경쟁률이 나왔는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첨단 3지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 아주 기본인데 이 기본을 구분을 못하고 이 상가 투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구분상가란, 이 구분상가를 구분을 못하셔가지고 헤매시는 분들이 많다. 구분상가란 무엇이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가 있죠. 위에 뭐 아파트가 있거나 오피스텔이 있거나,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상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건물들. 그리고 통분양 상가, 전체가 상가다. 전체가 땅을 매입해서 건물 지어가지고 통으로 상가를 구분해가지고 파는 이 통분양 상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구분 상가가 있는데, 일단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좀 살펴보시면, 이거는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고정적인 수요와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보장이 된다. 어쨌든 이 세 개 중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제일 적은 거다. 리스크가 제일 적은 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이제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위에 있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이 상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상가도 잘 팔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분양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다른 상가보다는 조금 더 비싼 편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분양 상가도 뭐 절대 분양가가 싸지 않죠. 이 세 개 중에서는 분양가가 제일 저렴한 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다. 그렇지만은 첨단 3지구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플러스 알파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보편적으로는 이렇지만 어쨌든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열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투자 접근 방법, 뭐 수익형이 있고 직접 사용, 대부분이 이거죠. 상가를 이 자본 이익, 시세 차익을 내려고 투자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는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요, 첨단 3지구 여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려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 분양권, 나중에 이 분양권을 살려고 해도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가 투자 접근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본인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상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3지구 상가 분양 이유 있는 흥행 예상 해가지고 이제 분양가하고 희소성, 실수요자 물량 부족,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두 개 중에 그래도 큰 거를 꼽자면 이 희소성이 압도적이다. 이 희소성.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투자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상가 물량이 적은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자료인데, 여기 쌍촌동 아파트 1곡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데, 한 개 호실당 세대가 22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블럭은 50, 2블럭, 5블럭은 83세대,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얼마 전에 분양한 1곡 아파트 쌍촌동 아파트보다 상가가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보기
보기 위해서 제가 제일 첨단 3지구하고 비슷한 애를 데리고 왔어요. 첨단 2지구죠. 첨단 3지구의 미래는 첨단 2지구 과거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닮았습니다. 세대수 규모도 너무 닮았죠. 한 7,700여 세대, 7,700여 세대, 임대도 비슷하고요. 땅은 첨단 3지구가 좀 더 넓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여기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1개씩 있고 여기도 똑같죠.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1개씩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이 있는데 상업시설 면적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2지구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첨단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굉장히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매물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매물수가 적은 이후에는 여기도 상가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여기 그 189호실이 있어요. 상가가 한 호실당 세대 비율 보니까 40.7이에요. 40.7. 이거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첨단 3지구는 이거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더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더 희소하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층도 있잖아요. 2층도. 그런데 첨단 3지구는 지금 2층이 없다. 아파트를 너무 열심히 팔다 보니까 용적률이 부족해서 2층을 안 올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 2층이 없다 보니까 첨단 2지구보다 훨씬 더 희소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굉장히 많이 다른 게 첨단 2지구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상가가. 그런데 굉장히 집약적이다. 첨단 3지구는 굉장히 집약적이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잖아요. 임대 아파트면 상가를 더 적게 짓겠죠. 그러면은 더 희소해지겠죠. 상가가 여기 들어올지 이쪽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대 아파트다 보니 상가 비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임대 아파트가 상가를 많이 안 짓죠. 그리고 어쨌든 요즘에 상가가 제일 큰 리스크가 공실이잖아요. 공실이 뭐 2년 동안 공실이다, 뭐 3년 동안 공실이다 얘기가 많은데 공실률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없어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그리고 현재 임차로 나온 매물도 얼마 없다. 이 지금 숫자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매매, 임대 다 합쳐서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19개인데 중복 매물이 좀 섞여 있어서 실제는 이것보다 매물이 훨씬 더 적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3지구도 공실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1층, 입점, 업종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해도 15개, 2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개만 들어오지 않잖아요. 뭐 4개, 5개씩 들어와 버리는데 4개, 5개 들어올 자리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층이 없다는 거죠. 학원 들어와야 되고 병의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더 극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희소성 플러스 또 분양가가 이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쌍촌동 아파트, 일곡동 아파트인데 전용 10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5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첨단 3지구는 2억 6천이다. 그렇다고 단지가 더 적은 것도 아닌데 여기가 분양가가 월등히 더 싸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열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첨단 3지구 아파트 상가 분양 미래 가치 척도는 이것 특강 때 제가 좀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인데요. 지금 오늘 영상에서는 그렇게 뭐 깊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첨단 3지구 내 상업시설 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이게 과연 1층 상가가 얼마에 분양할까 이 문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가보다는 절대 싸게 못 팝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오히려 좀 저렴하게 보이는 이런 효과가 분명히 일어나겠죠. 무엇 때문에요? 상업시설 용지 상가 분양 가격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이 없다 보니까 학원, 병원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결국에는 여기로 다 몰리겠죠. 여기 상업시설로. 그리고 제가 여기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이 동선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패턴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도움 좀 되시라고 이렇게 좀 그려봤는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셔가지고 여러 가지 동선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연구단지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경찰청이 또 이쪽에 있고 AI 영재고가 이렇게 또 있죠. 그런 수요층들이
이쪽으로 몰릴 것이고요. 그리고 첨단 1지구의 종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은 시리단길을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중심 상가가 생기게 된다면 어쨌든 이쪽으로도 수요가 조금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또 크겠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첨단 3지구 공급 안내, 광주 도시공사에서 그 상업 용지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업시설이 있는데 요 4개의 필지를 입찰을 시작을 했어요. 공급 예정가는 이렇게 적혀 있고요. 대략적으로 평당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요 정도 하는데, 땅은 500평에서 600평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하는 거죠. 이 땅을 사서 건축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상업용지 대금 납부 방법 이렇게 보니까요, 납부 시기가 이렇게 조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상업용지 내 상가가 분양하는 시기는 첨단 3지구 아파트가 입주되는 그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첨단 3지구 아파트 단지 상가가 또 한번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양가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적어놨는데, 이 화살표는 여기가 비싼 순부터 이렇게 싼 순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놨어요. 그렇지만은 이 분양가가 큰 차이가 없어요. 평당 200만 원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없죠. 이렇게 분양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가가 여기 있거나 뭐 여기 있거나 여기 따로 떨어져 있거나 뭐 이러면은 여기 분양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어쨌든 한 면에 같이 걸터 있는 상가다 보니까 그렇게 못났다라고 할 만한 상가가 없고 잘났다고 할 만한 상가가 크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회사 보유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한 10평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정말 싸죠. 한 2억 5천 정도 선. 만약에 대출 뭐 50% 받는다 치면은 내 돈 1억 2천, 1억 3천 정도면은 뭔가를 시작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대략적으로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오블록도 여기 보니까 여기는 회사 보유분으로 가져가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2200, 2300 굉장히 싸죠.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도로에 물려 있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 출입구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가 좀 싸다. 그렇지만은 여기가 호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거의 독점 상가죠. 독점 상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쨌든 총 59개의 호실입니다. 회사 보유분 그중에 16개고요. 남은 호실 43개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는 기본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청약을 계속 받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수치조차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어쨌든 중복해서 가족들이 여러 개를 넣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있겠지만, 아파트도 어쨌든 중복 청약이든 뭐든 간에 이 청약 경쟁률이 10대 1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수치인데, 상가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거죠. 분명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첨단 3지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눈여겨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상 기대 수익률을 좀 간단하게 좀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요거는 2블럭이고 요건 3블럭이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한 5.5에서 6.5% 정도, 요 정도 예상이 되지 않나, 보수적으로. 그리고 희소성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누군가는 프랜차이즈든 뭐든 간에 한번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겠죠. 그런데 오늘 자료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상가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들어왔는데 임차도 없고 매매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매매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월세든 매매든 간에 가격이 어느 정도 이 희소성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유의사항이 있어요. 과도한 대출은 금물입니다. 최소 분양가 50% 정도는 내 재산으로 들고 가는 쪽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26년 10월 그 이후일 거잖아요. 이때 잔금을 치를 텐데, 그렇다면은 대출을 이때 받을 거 아니에요, 상가 대출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안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대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중도금 대출이 계약하고 나서 2개월 뒤에
뭐 5% 그리고 25년 3월 달에 뭐 5% 이렇게 내는데 계약금, 중도금 다 해봐야 20%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도금 대출은 아예 없다. 왜 대출을 안 받을까요? 보통 중도금 대출 받는 이유는 대출금 받아서 공사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중도금 대출 안 받아도 공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없다. 결국엔 잔금으로 다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청약 접수 기간이 7월 20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인데요. 이게 지금 청약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서둘러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추첨은 7월 28일 오후 2시 예정입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모델하우스에 계속 출근을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